자, 그 다음에 LA형 스모그입니다. LA형 스모그는 처음에는 런던형 스모그랑 비슷해서 사람들도 한테도 피해가 가고 재산상에도 피해도 있길래 런던형 스모그와 비슷한 원인인 줄 알고 그 원인 물질을 찾아내려고 집을 막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발병된 것은 원인 물질이 다릅니다. 원래 우리 아까 런던 스모그는 석탄, 가정용 난방이라든지 혹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삭스에 의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낙스, 그리고 HC, VOC 같은 것들이 한낮에, 그렇죠? 한낮에 태양광 에너지인 광자 에너지를 받아서 2차 오염물질을 부생시킨, 그리고 습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스트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그러니까 1차적인 직접적 피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광자 에너지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공존하는 이러한 식의 것이 2차 광학적 오염물질을 생성했다. 이 얘기와 동시에 연중에 고기압 중심권에서 잘 발달하는 침강성의 기온 역전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런던 스모그 할 때는 무슨 역전? 지표, 접지 역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A형 스모그는 다르죠. 침강성의 기온 역전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런던 스모그가 침강성입니다. 그리고 LA형 스모그가 접지 지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침강성 기온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도 Z, 그 다음에 온도 T. 일반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층부로 고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는 떨어져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게 불었다? 침강성의 고기압이 흘러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고기압 기류가 아래로 침강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단이 자체적으로 뭔가 침강하면서 밑으로 쓱 내려오면 주변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표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압력은 커지게 되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누르니까 부피는 줄어들고 온도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온도가 감소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고기압 침강성, 고기압 중심권에서는 어떻게 돼? 온도가 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 기류를 만나면 온도가 싹 증가한 상태로 다시 올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아까 성층권에서 자주 봤던 기온의 역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기온의 역전 현상, 항상 고기압, 그러니까 침강성 고기압이 이때만 일어났을까요? 그러진 않죠. 자주 일어났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영향을 끼쳤던 건 이런저런 자연적인 영향 요소와 함께 인위적인 배출원의 어떤 양의 급증, 뭐 이런 것들이 결부지어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침강성 고기압 형성권 자체가 높은 곳에서 일어났으면 조금 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다? 아주 낮은 부분에 이러한 기온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과 연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또한 아까 2차 오염물질 같은 그렇죠? 옥시던트류들, 오존이라든지 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미스트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스모그는 항상 미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고 했었으니까 미스트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습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습도가 존재한다. 아주 높은 습도는 아니지만 한 70% 가까이의 습도는 존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 기억하시라고요? 일단 침강성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 역전, 이상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무엇도 있었다? 무풍,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을 항상 갖춰야 해요. 오염물질들이 못 나오게끔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무풍 상태가 있었다. 또한 미스트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관지염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눈, 코, 점막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기에 HV가 있었어요. 얘가 우리 뭐라고요? 광자 에너지라고 했었습니다. 태양빛이니까 밤에 많아요, 이게 낮에 많아요. 우리 아까 런던 스모그는 밤에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 그랬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낮에 일어나기 좋은 거죠. 얘는 한낮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힌트는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낮에 일어났다는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역전 중에 침강역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LA형 스모그고요. 한낮에 일어났습니다. 몇 도 이상? 24도씨 이상 때는 무풍이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70% 이하. 습도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또한 기온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 색깔이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약간 청색빛이 나는, 그렇죠? 청색빛이 도는 연무형 형태인 거고요. 2차 오염물질, 그러니까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오존이라든지 펜,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 코, 입과 점막을 자극하고 또한 오존 같은 것들은 고무의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까지 특징들을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A형 스모그랑 런던 스모그를 다 비교를 잘 하신 거고요. 교재에는 얘네 둘을 표로 아마 정리를 해뒀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한눈에 보시기가 좀 편리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연도까지 해서 꼭 챙겨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일어났다, 언제, 어느 나라에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순서로 가장 처음에 스타트 딱 끊으시는 게 어디? 뮤즈 계곡 사건. 벨기에에서 일어나는 거. 리에주시라는 곳에 항상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오염물질들이 그 안에 정체되어야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곡이라든지 분지, 그러니까 평야 같은 곳에서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면 주변으로 휩쓸려 나가기가 쉽죠. 그런데 약간의 이런 식의 분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오염물질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떤 2차적인 피해를 혹은 1차적인 피해를 입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즈 계곡 사건 보니까 1900 몇 년도? 30년도에 있답니다. 중요하죠. 1930년도. 그 다음에 분지 지역, 다른 곳에서 공업단지, 거기에 정체성, 어딘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의 고기압이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켰던, 얘도 마찬가지로 삭스로 인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횡빈 사건. 1946년에 일어난 거죠. 요코하마 항구 쪽에서 일어난 건데 그곳에서 이제 무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철강공업 같은 것들을 했던 곳에서 배출됐던 물질들이 낮에 같은 경우에는 해륙풍에 의해서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육지 내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멀리 확산되지 못하고 그 공간 내로 자꾸 이제 체류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횡빈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계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원래는 잘 구분짓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적인 사건과 인위적인 사건이 결부지어서 생긴 역사적 사건이라 자기네들이 이제 구분하고 분류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천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요코하마 횡빈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노라 사건이 있죠. 미국에서 일어난 건데요. 분지 지역 마찬가지죠. 아연 정령 공장에서 제철 공장 같은 곳에서 나왔던 삭스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중요한 거 이런 애들, 포자리카 같은 것들. 포자리카 사건은 50년도, 그죠? 인재의 대표적인 사건. 인재란 얘기는 뭐예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천연가스 중에 무엇에? 황화수소가 추출하는 도중에 얘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된. 지금 위에서부터 여기 세 가지까지는 전부 다 무엇이 원인? 삭스가 원인. 그렇죠? 삭스 같은 것이 원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포자리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H2S 같은 것들이 누출되는, 내가 하는 와중에 누출됐던 거니까 얘가 좀 대별되죠. 다른 것들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런던형 스모그, 그리고 LA형 스모그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팔 사건입니다. 1984년에 일어난 거고 여긴 어디? 인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MI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이 유독가스가 누출됐던, 마찬가지로 인재에 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하고 그 다음에 얘 H2S 서로 다 다르죠. MIC와 H2S 두 개 다르죠. 다른 것들, 삭스 혹은 얘는 낙스기도 합니다만 요거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뮤즈 계곡서부터 횡빈 사건. 자, 여기 시작하는 게 1930년도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930 시작하는 것과 46 시작. 그렇죠? 46서부터 도노라, 포자리카, 런던, LA형까지 전부 다 2년 갭이 있어요. 그렇죠? 46에서 48, 48에서 50, 52, 54까지 해서 서로 간에 2년씩 띄어 있는 거고 뮤즈 계곡 사건과 보팔 사건만 그 사건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 보팔 사건은 84년, 그 다음에 뮤즈 계곡은 1930년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제가 밑에 줄을 그어놨긴 했는데요. 좀 따라하시기에 좀 용이해요. 이렇게 하시면 뮤빈도 포먼, 뮤빈도 포먼, 런던하고 LA 같이 생각을 하셔서 뮤빈도 포먼 이렇게 하시면 암기를 하시기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왠지 보팔, MIC라고 돼 있죠. 인도의 래퍼 보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뭔가 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억지인가요?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